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일촌 맺기 아리쌤, 랑이쌤입니다. 네, 이제 학기 초가 조금 지나고 학부모 상담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제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지인들, 그리고 지인들의 지인들까지 정말 많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주제를 학부모 상담을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통 상담 주간은요, 학교에서 1학기, 2학기 한 번씩 상담 주간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제 신청을 하는 가정통신문이 가정으로 보내지고, 이제 교사와 시간을 조정을 해서 상담 주간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상담 방법으로는 원래 코로나 전에는 대면이어서 학교에 찾아가고 교실도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올해는 전화로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주로 담임교사와의 소통이 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야 할까 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우리 일촌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신청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을 웬만하면 꼭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유난히 좀 특별한 어떤 기질이 있다 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꼭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혹시 양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좀 신경 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또는 작년 학교 생활에서 좀 뭐 크거나 작거나 한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경우, 그리고 아이가 조금 사회성 또는 친구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잘 많이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조금 소극적이어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점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신청하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어떻게 협력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꼭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기 초 상담은 주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 경우 또는 전달받고 싶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학기 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반대로 아이가 그냥 평범하고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학교 생활에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특별히 1학기 때 상담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교사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학부모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까 1학기 상담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2학기 상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1년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리고 좀 1년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상담이라서 좀 학년 말 같은 경우에 상담에는 저는 신청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저에게 또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을 하시는 게 상담 가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어색하면 어떡하지? 할 말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상담 가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지 우리 아리쌤께서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상담을 특히 저희가 이제 1학기 상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은 교사도 학급 운영할 때 그 아이의 이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 상담하실 때에는 우리 아이는 이래요 라는 개념으로 그런 이미지를 머리에 이제 두시고 상담을 임하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가다 간단하게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는 집에서는 이러는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아이가 집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학원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도 굉장히 교사한테는 중요한 게, 사실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정말 다른 경우가 저희도 상담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발표를 굉장히 잘하는데 막상 집에 가서는 부모님이랑 대화를 안 할 정도로 이제 사춘기가 온 아이들은 또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그냥 평범한 모습조차도 교사에게는 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런 평범한 모습을 좀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이루어지는 이 상담 주간은 진단평가 이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단평가에 혹시 결과는 어땠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더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진단평가에 대한 간단한 질문 정도나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월에 많은 가정통신문을 챙기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혹시 나 기초조사서에 이거 꼭 썼어야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해하실까봐 혹은 까먹어서 못 쓴 내용들을 조금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라든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또는 급식 지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학부모님이 좀 까먹고 안 적은 적이 있었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가 조금 교사가 좀 책임지고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이라든지 건강 상태 문제 등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부분은 꼭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좀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주는 느낌으로 내용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리쌤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이들의 성격적인 거나 어떤 특성 같은 거 또는 가정 환경이나 건강의 특이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 진단평가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는 것도 좋다고 해주셨고요. 전 여기 또 덧붙이자면 우리 아이가 작년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 또는 작년에는 어떤 친구들과 어울렸고 작년 담임선생님께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었다 하는 것들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 학교 생활의 적응에 대한 그런 질문 정도는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상담 가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반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간을 어기는 건데요. 왜냐면 이 상담이 주로 정말 길어봐야 30분, 정말 길면 30분이고요. 보통 이제 거의 15분 단위로 이제 많이들 상담 스케줄을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1학기 때는 상담 신청자가 많다 보니 한 15분 정도, 20분, 15분 정도로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밀리는 경우에 뒤에까지 쭉쭉 밀려요. 그리고 다른 시간을 조금 지켜야 되는 점 때문에 상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시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약속된 시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상담에 우리 오늘 부모님이 학부모 상담 오신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선생님한테 막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면 무슨 말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얘기할 수 있고 장점과 더불어서 단점을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집에서 보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시기도 하고 몰랐던 점을 지적받았네? 하고 조금 놀라시는 경우, 너무 걱정에 많이 빠지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의 표정만 봐도 좀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돌아가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 너 학교에서 이런다면서? 하면서 이제 혼을 내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덧붙여서 아까 진단평가 결과를 혹시 듣고 너 지금 이거 무슨 점수냐 이렇게 잔소리를 시전을 하시면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살짝 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저런 거 다 얘기했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은 어쨌든 아이를 위한 거기 때문에요. 조금 가정에서 너무 티내지 말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갔다 온 날은 좀 평소보다 오히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단점을 좀 들었더라도 아이의 장점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하고 있대,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아이에게 독려를 해주시고 역시 이 셋의 협력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조금 지적받은 점은 좀 길게 보셔서 이제 생활 속에서 조금씩 이제 바른 행동을 좀 더 체화할 수 있게, 습관화할 수 있게 좀 길게 장기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른 행동을 좀 하도록 많이 독려하는 쪽으로 가주시고, 상담에 다녀오는 날에는 절대 혼내기 금지, 훈계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장점과 단점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에피소드들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 도중에 나온 한 가지의 이런 것들을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어머니께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도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너무 막 걱정하시거나 막 머리를 싸매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상담 주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것 또는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라는 것이 아이를 감시하고 또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닌 저희가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부모와 교사가 이제 협력 주체로 아이의 바른 성장을 조금 돕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팀이다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걱정되는 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부담 없이